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6년 차, 3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염치가 뭔지 모르는 듯한 신우와 어머님 때문이에요. 사실 신우랑 어머님이 어떻건 간에 남편만이라도 제정신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일까진 없었을 텐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도 은근슬쩍 신우랑 어머님 편을 드는 게 아주 꼴사나워 죽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니까 그건 또 못한다고 징징거리고, 사람 성품이 나쁜 건 아닌데 맺고 끊는 걸 잘 못하다 보니 그 여파가 전부 다 저에게 오는 듯합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바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둘 다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서로를 알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로 연락처만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1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네요. 연애하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저희도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헤어진 애만의 그런 소리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한두 시간 내에는 풀리고 길어도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았죠. 말 그대로 남들 하는 만큼의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장미꽃 한 다발을 내밀며 프로포즈를 해와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이지,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결혼할 때 양가로부터 받은 도움은 없어요. 원래는 친정에서 5천 해주신다고 했고, 시댁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5천을 맞춰주시겠다 했었는데, 신우가 말 그대로 미천알뛰었거든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혼전 임신을 했던 탓에 남편보다 한참 일찍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혼전 임신으로 시집가는 딸이 너무 미워서 한 푼도 안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혼전 임신이고 뭐고 당신은 당신 딸밖에 안 보였기에 애지우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주고는 어머님더러 사람도 아니라면서 딸이 차마 엄마한테 할 소리가 아닌 말들을 퍼부어댔었다네요. 남편 말로는 거의 쌍욕 수준이었다고요. 결국 그때 어머님과 신우의 감정에 골이 있는 대로 깊어져서 어머님이 한 푼도 안 해주셨던 건데, 신우가 그 이야기를 들먹이며 왜 자긴 안 해줘놓고 오빠만 해주냐면서 아주 중내산의 난리가 났던 거죠.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신우 성격이 말 그대로 핵폭탄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그냥 자기도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하겠다 했고, 저는 시댁에서 하나도 안 해주신다고 하니 친정에도 그럼 손 벌리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처음엔 이런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1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저희 부부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안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덕분에 양가 부모님께도 좀 더 떳떳한 기분이고, 지금 저희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생활하시는 걸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남편 말과는 달리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안 받길 잘했다 싶은 거죠. 저희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다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은 신혼대로 즐기되 1년 안에는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2년이 지나도록 도통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같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원인이 안 보인다 하니,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때부턴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하루는 제가 출근하는 버스에서 기절까지 했네요. 다행히 어딜 다치지는 않았지만 양가 어른들도 그렇고 당사자인 저나 남편까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당분간은 몸과 마음을 돌보며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퇴사를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도 들었고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제가 걱정돼서 꺼낸 이야기였다는 걸 알았기에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집에서 잘 자고 잘 먹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 늘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는 퇴사 3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게 되었죠.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애만 봐준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출근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이를 봐주시면 매달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평일에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시대요.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워야지. 왜 남의 손을 타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이땐 좀 서운했어요. 언뜻 듣기로는 신혼의 첫째를 한동안 키워주셨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로는 그때 신혼의 애를 돌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셔서 저렇게 진저리를 치시는 거니 저더러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또 딸하고 며느리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 애 첫돌이 막 지나고 나서 신혼에도 출산을 했어요. 신혼애의 경우 그러니까 둘째였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다고 해야 할지 신우가 자꾸 저희 애랑 자기네 애를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교라는 게 누가 더 예쁜 애 똑똑한 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불쌍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애 같은 경우 워낙 양가에서 기다리던 아이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받는 선물 같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친정에서는 첫 외손녀라는 타이틀 덕분에 친정부모님께서 애가 어려서 나중에 기억도 못한다는 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신들이 좋아서 해주는 거라며 좋은 브랜드에서 오시며 장난감이며 많이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신혼에는 사정이 저희와는 달랐거든요. 일단 당장 시부모님도 가뜩이나 벌이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심해부도 탐탁치 않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둘째를 낳았다는 걸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시댁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보니 뭐 크게 해주시는 건 없으신 것 같았고요. 그러니 신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운했던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 서운함을 자꾸 제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가령 저희 애가 모 브랜드를 입고 있으면 애한테 벌써 이런 것도 입혀주냐, 우리 애는 시장에서 사 입힌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처음엔 저희 애 물건 중에 안 쓰는 걸로 한두 개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런 제 태도가 문제였을까요? 언젠가부턴 아주 대놓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부담을 느낀 제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저희 남편한테 어지간히 징징거린 모양이 돼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신우에게 질려버린 건 먼저 언급한 일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지난 설 어쩐 일로 심해부는 그쪽 본가에 간다 하고 신우는 애들만 데리고 친정,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댁이죠. 아무튼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잠깐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랑 심해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대요. 하지만 아무리 신우네 이야기라고 해도 엄연히 남의 집 가정사였던 만큼 남편에게 따로 뭘 묻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남의 이야기에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면 더더욱 관심을 갖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심해부한테 여자가 있었다대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젊은 아가씨라나 뭐라나. 그 아가씨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희 심해부라지만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유부남인데 아무튼 그래서 심해부가 이혼하자고 그랬나 봐요. 애들은 자기가 키울 테니 재산만 받고 이혼해달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재산 필요 없다고 애들만 달라고 했대요. 양육비도 안 받겠다면서요.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재산이 애들보다 더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도 필요 없다, 애들만 달라 그런 건가 싶어서요. 요새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고 마음 떠났다는 남자 붙들고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우랑 제 사이가 그런 조언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혼이 제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곤 그땐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신우는 결혼 이후로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살았고 그랬기에 딱히 경력이라던가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정말 이혼하게 되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냐며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눈치였죠. 그래서 한 번은 보다 못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기술이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겠냐니까 어느 세월에 뭘 배워서 돈을 버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대요. 좀 황당했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자기를 그럼 누가 써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하지만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냥 무조건 싫다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후 신우 사는 동네에 엄청 큰 마트가 오픈을 해서 거기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대요. 그렇게 이제 그런 대로 정리가 되었나 했는데 신우가 계산원으로 일한 지 한 달이나 됐나 싶은 무렵 때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시간당 10,000원 받아가면서 애들 키울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관뒀다고요. 어이가 없고 기도 안 차대요. 하지만 신우는 계속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며 말 그대로 지잘났다고 떠들어대더니 이달 초 자기가 밤에만 일하고 대신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았답니다. 당황스러웠죠. 어떤 일이 밤에만 일을 하는데 400씩이나 주나 싶은 게. 그리고 이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저랑 남편이 신우를 붙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몇 번이나 물었는데 입을 정말 딱 다물고 죽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라곤 남 부끄러운 짓은 안 한다. 합법적인 일이다. 아니 다 큰 성인이 말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뭔지도 모르면서 말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그러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리고는 이달 초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며 남편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돈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결혼 전부터 남편하고 분명히 해둔 것들 중 하나가 가족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별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의 한껏 진지하신 목소리와 별개로 저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님이 이리저리 돌려가며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말씀의 포인트는 저희더러 아니 저더러 시조카 둘을 맡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되물으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우가 하는 일이 뭔지는 당신도 모르신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낮에는 신우가 좀 쉬어야 하는데 애들이 둘이나 되니 도통 신우가 쉴 수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을 누가 좀 맡아줘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육아하느라 어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하나 돌보는 거나 셋 돌보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저더러 시조카 좀 맡아주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못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하나 돌보는 것도 정말 진땀이 뻘뻘 나는데 어떻게 시조카들까지 보느냐고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서운하다고도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가족끼리 도와줘야지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되지 않냐 했습니다. 시조카들 입장에서도 외숙모보다는 할머니가 편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당신은 체력이 딸려서 못한다며 저더러 집에서 애 키운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지 않냐. 시조카들 봐주면 그래도 신우가 달에 100만 원은 주겠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200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애는 못 봐준다 하셔놓고 저더러는 100만 원 받고 시조카 둘을 보라는 건가 싶은 게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사실 저는 그래도 어머님은 신우에 비해 사리분별이 되시고 경우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당신 딸이 힘들다 어쩌다 하니까 결국 며느리 인절을 붙들고 늘어지시는 게 어머님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일 나쁜 건 신우죠. 자기 하나 때문에 시부모님 저 그리고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다가 욕먹는 저희 남편까지 몇 명이 지금 불편해진 건지. 그런데도 저희 신우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문자로 유치원 선생들은 한 반에 10명씩도 놓고 보던데 언니는 겨우 셋만 보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냐? 언니 어차피 수입도 없어서 우리 오빠한테 빌부터 살지 않냐? 우리 애들 봐주면 내가 100만 원씩 준다는데 돈 벌기 싫은 거냐? 별의별 헛소리를 짓거려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자기가 싸놓은 똥은 자기가 치우는 거라고 막말을 해버렸어요. 시조카들이 똥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돈도 안 받고 애들만 데려왔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어머님한테 제가 얘기한 것만 쏙 전달을 한 건지 어머님이 저더러 새치여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이라며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네요. 신우가 틀린 말한 것도 없다면서. 그리고는 신우는 그래도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는 남편 피 빨아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새치여로 저 죽이시는 거라니까 저더러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 몰아시고. 이렇게 오간 대화를 다 적을 순 없지만 그냥 한마디로 수준도 낮고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 문제로 더 이상 나한테 연락 안 오게 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입니다. 그냥 좀 안쓰럽게 생각해주면 안 되냐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내가 우리 딸 데리고 나가줄 테니 네가 신우한테 100만 원씩 받으면서 시조카들 봐주던지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핏줄들끼리 한데 똘똘 뭉쳐 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면서 자긴 저나 저희 딸 없으면 못 산다나요? 엄청난 사이다도 아니고 솔직히 당분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랑 어머님 사이에서 그리고 저랑 신우 사이에서 차마 얼굴 보고 살 사람들끼리 할 말이 아닌 게 워낙 많이 오고 가서 당분간 제가 시조카들 봐줄 일은 없겠다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의 어린이집 입소하는 대로 복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더는 저한테 어떻게 삐대보려는 생각은 못하겠죠. 신우가 꼴 보기 싫고 확실히 정리 못하는 남편도 짜증나지만 그렇다고 이혼해버리면 졸지에 저희 애는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건데 그럴 순 없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별꼴을 겪어보니까 상상했던 것처럼 속 시원한 결말을 내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방어하고 같이 싸우고 노력해서 그런가 후회는 없어요. 아무쪼록 신우도 좀 정신 차리고 현실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온 이유는 바로 신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과 어머님 때문이고요. 처음부터 둘 다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결혼 전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사실 남편을 소개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당시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인이야도 괜찮은 사람이라며 자길 믿고 한 번만 만나보라길래 더는 거절을 못하고 나간 자리였네요. 그리고 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가 남편 눈에도 티가 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온 거냐 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얼마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지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결국 나왔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괜찮다면서 제가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물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짧게나마 사업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그 조언들이 얼마나 유용한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소개받은 지 7개월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죠. 비록 소개팅으로 만나긴 했어도 서로 제법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덕분인지 사귀는 동안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네요. 만난 지 3년.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와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알게 된 건 남편은 정이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셨고 아래로 여동생도 하나 있었으니 외동인 저보단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귄 지 5주 만인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양가 모두 난리가 났는데 막말로 남자 쪽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실은 저희 시댁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저랑 남편이랑 연애하던 당시 남편이 번 돈의 50% 이상을 시댁의 생활비로 가져다 주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문제는 심해부 쪽도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결국 양가에서 둘의 미래를 생각해서 애를 지우라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가 어떻게든 낳아서 키우겠다며 급기야 심해부랑 도망을 치고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네요. 도망치는 와중에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던 어머님 금까지 가져다 팔아먹었다나요. 결국 둘이 그런 쇼까지 해대니 양가에서도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긴 했는데 신우는 배가 불러오니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관뒀고 심해부는 심해부대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하긴 했는데 또 취직하는 데 인연을 그냥 까먹었답니다. 그리고 그간의 생활비는 양가에서 얼마씩 보태주었는데 그 와중에 애는 또 둘이나 더 낳아서는 저 정말이지 남편이 얘기하는 동안 답답하고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튼 신우가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관심은 오로지 신우에게만 쏠려 있었고 남편이 다 큰 성인이었다곤 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건 남편인데 고생했단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많이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만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결혼하겠다 했을 때부터 별 관심이 없으셨달까요? 그냥 그래 해라. 둘이 좋아서 한다는데 대신 도와주지는 못하니 알아서 해라. 딱 이 정도의 반응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어머님이 신혼애랑 저희 부부를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는 바라기만 하시고 신혼애는 안쓰러워 죽으려고 하시고 일단 생활비의 경우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에 드리는 액수를 조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직장 생활을 저만큼이나 오래 한 남편이었는데 모아둔 돈은 제 절반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다못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전부 다 학생들이나 입을 법한 브랜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죠.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남편에게 이제 우리 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하니까 다행히 남편이 제 말 뜻을 알아듣곤 어머님께 앞으로는 매달 30만 원 정도만 드리겠다. 그리고 이참에 미경이한테도 받아 쓰시라 했더라고요. 물론 이 일로 어머님이 노발대발 정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가족은 눈에 뵈지도 않냐? 네 마누라가 시켰냐? 그리고 급기야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그렇게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살면 안 된다며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대요. 생활비 문제로 어머님과 한 차례 얼굴을 붉힌 이후로 돈이야 모이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부모님을 만나러 시댁에 들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신우 고생하는 이야기, 돈 없어서 당신들 빠듯한 이야기를 어지간히 늘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환갑 때 큰맘 먹고 8돈짜리 순금 팔찌랑 목걸이를 해드렸어요. 남편도 제가 어머님 환갑 선물로 무엇을 준비했었는지 모르고 있었기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지난 설이었어요. 모처럼 신혼의 식구들까지 시댁에 모이는 날이었죠. 그리고 이날 정말 여러 가지로 서운한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온 식구들이 모인다는 생각에 한우 장어는 물론이고 디저트로 비싼 과일과 예약해야만 살 수 있는 호텔 케이크까지 준비해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가 사간 모든 걸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신혼의 차에 실어주시고는 집에 가서 먹어라 하시더니 정작 저희한테는 얼마나 오래 냉장고에 있었는지 가늠도 안 될 만큼 냉장고 냄새에 쩌든 사과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어머님께 해드렸던 순금 팔찌와 목걸이가 신우 몸에 턱하니 걸쳐져 있었으니 황당했죠. 그래서 남편더러 저거 내가 해드린 거라니까 남편도 금세 알아보고는 어머님께 미경이가 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해준 거 아니냐 하고 묻대요. 그러자 어머님이 해줬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걸 아는 척이냐면서 젊은 애가 귀걸이 고목거리고 변변한 거 하나 없이 다니는 게 딱해서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그러니까 당신 거 살 때 신우 것도 하나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제가 아직 부모가 돼보질 않아서 당신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란 말씀이나 하시대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신우 쫓아가서 전부 다 돌려받고 싶었어요. 제가 속이 좁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마음을 드린 건데 그걸 홀딱 신우를 주셨으니 제 마음도 같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마 돌려달라 할 순 없었으니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물은 다신 안 해드릴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며느리 노릇은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가 면목이 없다더니 그래도 어머님이 속으론 저한테 미안해하고 계실 거라나 어쩐다나요. 그리곤 앞으론 그냥 우리가 좀 더 신우네를 신경 써주자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게 남편이라고 믿을게 못 되는구나, 딱 그 생각만 들대요. 그리고 이후로는 남편이 뭐라건 간에 정말 매달 드리는 30만 원 이외에는 어떤 것도 더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 모시고 장 보러 가서 20-30만 원치씩 사드리기도 하고, 친구분들하고 여행이라도 가신다 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시라고 얼마씩 따로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멈춰버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차마 저한테 대놓고 말씀은 못하시고 남편한테만 서운하다 어떻다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건 간에 나한테 전하지 말라 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괜히 듣고 찝찝하기 싫다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결국 남편과 제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달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돈 이야기인가 했더니 역시나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더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3천만 원만 달라나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턱하니 내주겠냐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줄만하다 싶으면 주겠다 했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 경제권은 전적으로 제 손안에 있었는데 그건 결혼할 때 남편이 해온 돈이 너무 적기도 했고 당시 제가 벌어오던 돈이 남편 월급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유를 묻는 저에게 남편은 치사하네 어쩌네 하더니 실은 신우 때문이랍니다. 신우가 심해부 몰래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심해부가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이니 코인이니 그런 거 했다간 이혼이라고 했었다는데 그걸 기어이 했다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저 모르게 한답시고 자기들끼리만 쉬쉬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시어머니가 5천만 원 가까이 메꿔주셨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으니 어머님이 남편더러 3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셨고 저희 남편은 어디서 자기 혼자 3천만 원을 융통할 주제가 못 되었으니 저에게 자진납세를 한 거였죠. 저는 싫다고 가당치도 않다고 딱 잘랐습니다. 돈이라는 건 가족 간에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액수가 한 500만 원 미치면 내가 정말 눈 딱 감고 준다 생각하고 찾아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3천은 얘기가 다르다. 적은 돈이 아니다. 막말로 내가 신우 뭘 보고 뭘 믿고 그 큰 돈을 주느냐고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오빠인데 동생을 어떻게 나 몰라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곤 저더러 저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없어서 뭘 모른다나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난 모르니까 당신 능력으로 해주려면 해주라고 괜히 나 건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남편이 말귀를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결국 어머님이나 신우나 다르게 없는 인간이 돼요. 하긴 그 핏줄이 어디 갔겠어요? 아무튼 남편이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3천만 원 얘기가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났나? 원래 남편이 보통 차로 출퇴근을 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제가 차가 필요해서 남편더러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차 키를 안 주려고 하대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집 재산 중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라곤 그 차 한 대가 전부였는데 그걸 담보로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알게 될까봐 그랬다나요? 제가 저희 남편이 똑똑한 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똥된장 분간도 못하는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3천까지는 못 받았고 800만 원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은 이미 신우한테 보내줬다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도 차가 필요하지 않냐면서 그냥 가서 찾아오자는 거예요. 제가 먼저 차를 찾아오면 그 돈은 자기가 갚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당신 월급이야 뻔할 뻔자인데 무슨 수로 그 돈을 갚겠다는 거냐? 못 믿겠다. 능력되니까 빌린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 때문에 자기가 시부모님 들이던 생활비도 줄였고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때마다 제 편도 들어줬는데 이번에 오빠 노릇 좀 한 번 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냐며 자기도 체면이란 게 있고 사회적 명망이 어떻고 말 같지도 않아서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때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내켜서 드린 선물이었으니 서운하긴 했어도 어쩔 수 없다 싶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르다. 내가 왜 신우 주식 빚을 갚아줘야 하냐고.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사채를 끌어다 쓸 수가 있냐. 너무 배신감 든다 했죠.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껏 벌어다 준 월급 다 돌려달랍니다. 자기도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면서 이참에 따질 거 다 따져보고 무슨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쩌자 하는데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아주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신우한테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해줄 생각밖에 없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래. 어차피 따지는 거 아예 주거니 받거니 싹 해서 우리 사이도 정리해버리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누가 이혼하자 했냐는데 제가 그랬죠. 상의도 안 해. 니 거 내 거 딱딱 따져 그러면 뭐. 이게 남남이지 뭐냐고. 그러니 일단 당신이 내 집에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어머님한테 어느새 연락을 했던 건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는 너무 사람이 이것저것 재가며 살면 못 쓴다고. 저더러 신우가 친동생이라고 생각해보라면서 그러면 저 어린 게 애셋이나 끌어안고 사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냐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자꾸 인정에 호소하며 저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럴수록 제 마음은 어쩐지 더 냉랭해지는 것 같은 게 결국 다들 그만하라고 저는 도무지 이런 집안에선 못 지내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안쓰러우면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양옆에서 오구오구 내 새끼 하며 돌봐주라고. 나는 나와 내 가정이 우선인 남자와 살고 싶지. 이런 식으로 못 산다 했네요. 그리고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 알겠다고 헤어지자 하는 남편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대충 자기 짐 챙겨서 나간 상황이에요. 어머님은 저더러 지금이라도 찾아와서 미안하다 하라고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 드시는데 솔직히 황당하죠.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시발점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요새 안전이별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말 많잖아요. 곱게 안 헤어져주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 정도로 깔끔하게 헤어졌다는데 의의를 두려고요. 친정부모님도 아니다 싶을 땐 빨리 끊어내는 게 수라며 저더러 잘했다 해주시네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건 사실이니 앞으로 더는 이렇게 부모님 속상하실 일 없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심해부에게 신우 주식비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유치하지만 괘씸해서 얘기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심해부가 신우더러 애도 네가 다 키우라며 이혼하자고 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차를 찾으러 갔더니 2주 만에 이자가 200만 원 가까이 붙었더래요. 그런데 그걸 제 탓을 합니다. 제가 돈을 안 해줘서 써보지도 못한 200을 남한테 거저주게 생겼다나. 아니, 사채가 그런 돈인 걸 모르고 쓴 건가 싶고 황당하죠? 저 혹시 바보랑 결혼했던 건가요? 이제 제 남편도 아니지만 참으로 한심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어머님과 연까지 끊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제가 그러라 하면 자기도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살겠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솔직히 어머님만 아니면 남편과 제 사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어머님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회사 상사가 주선한 소개팅에서였어요.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상사가 주선하는 자리였으니 제가 좋다 싫다 말할 상황이 못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솔직히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도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사 말로는 소개팅에 나올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서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사가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약속 당일 시간 맞춰 나간 자리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편이 먼저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관심사도 비슷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도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3-4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바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과 말다툼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더 잘 지내면 잘 지냈지 두 사람 사이에 큰 소리 나는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머님일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연애 기간이 그다지 길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 제가 어머님을 뵐 일은 딱히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생일이라던가 명절이라던가 남편이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겠냐고 몇 번 물어온 적은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늘 거절했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처음이자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전 솔직히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교양 있고 경우 있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시집간 친구들 말로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호구조사는 기본이고 설거지며 뭐며 별걸 다 겪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겪지 않았거든요. 물론 재학력이라던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건 물어보셨지만 소위 호구조사를 당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저희 둘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그걸로 충분하다셨기에 솔직히 저는 제 나름대로 시댁복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나 싶대요. 시작은 연락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자연스레 어머님과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모시고 살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걸로 저에게 운도 띄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합가 이야기를 꺼내신 적도 없고요. 양가에서 1억씩 받았고 거기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더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으니 서로의 회사 위치를 고려해 아파트를 구했는데 시댁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구했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몹시도 서운해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갈 줄 몰랐다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원래 왕복 4시간씩 걸렸던 거 기억 안 나시냐? 이제 30분이면 회사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어머님은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부모 가까이 사는 걸 싫어한다지만 갑자기 아들이랑 따로 살게 된 것도 서운한데 거리까지 멀어서 속상하다 어떻다. 그 자리에선 솔직히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죄송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황당했던 게 남편의 경우 친할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친할머니라 하면 어머님께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시어머니도 사는 곳이 2시간 거리로 멀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듣자니 어머님이랑 할머님이랑 사이도 안 좋답니다. 할머님께서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같이 살았으면 하셨는데 어머님이 들은 채도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로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도 어긋나 버려서 두 분이 같이 살고는 계시지만 두 분이 나누는 대화는 하루에 10마디도 안 될 거라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두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어머님도 어머님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셨으니 제 기분을 알아주실 법도 한데 어째서 저를 그렇게 안 좋게 보시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 제가 승진을 하고 맡은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시댁에 찾아가던 횟수를 줄여야 했거든요. 참고로 결혼 후 처음엔 3일마다 전화를 해오셔서는 이번 주말에 뭐하냐? 같이 어디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래서 한 달에 정말 3-4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횟수를 많아야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선 저희한테, 특히나 저한테 무척이나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예전만큼 못 가게 되었으니 남편은 아들이니 그렇다 쳐도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놀러 오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에 빈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정말 남편이나 저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주말에 숨 좀 돌리는 건데 솔직히 어머님더러 오시라 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적어도 저는 아예 하지를 못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물으니 어머님이 오시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싫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게 다 제가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어떻다.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어머님과 왈가왈부하기 싫어 죄송하다 했네요. 하지만 이 일로 제가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 험담을 하시고 나아가 무시까지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가을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웬 공부를 하시겠다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당시 친정어머니 주변 분들께서도 약간 뭐랄까 집에서 놀면 뭐하냐 이거라도 따놓자 하는 분위기 같았고 그래서 딱히 친정어머니를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님 생신 때문에 온 가족이 모였던 자리에서 남편이 뜬금없이 저희 친정어머니가 자격증을 따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의도가 좋은 의도였다는 건 뭐 따지고 들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어머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그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이 하도 당신을 위해 주셔서 당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고생하고 살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부럽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무튼 남편은 어머님의 어두워진 표정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도 없이 장모님이 추진력이 있으시네, 생활력이 있으시네 해대니까 어머님께서 좋기도 하겠다며 짜증을 확 내시더니 여자가 그래봤자 팔자만 억세고 좋을 거 하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그랬어요. 자기 커리어 쌓아나가면서 잘 사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듣기 좋진 않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시애미가 말 한마디 한 걸 따지고 드느냐며 이래서 여자가 바깥으로 돌면 자식 교육이 어떻고 하시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장모님한텐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대요. 하지만 남편의 사과와는 별개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기에 이후로는 그나마 달에 2번 가던 것도 남편만 보내던가 어쩌다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걸로 서운하다던가 그런 말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면대면해지고 1년 가까이 흘러 지난 여름이었어요. 남편의 할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길을 건너시다 물건을 흘리셨고 그 물건을 주우러 되돌아가시다가 미처 그런 할머님을 보지 못한 차에 부딪히셨다대요. 다행히 차가 속도를 내기 전이라서 아주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긴 불편해지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런 할머님을 모셔오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셨답니다. 가뜩이나 일전에도 아버님이 모시고 오고 싶어 하시는 걸 어머님이 반대하여 이후로 계속 2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할머님이 사고까지 당하고 나니 그 비난의 화살이 전부 어머님께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록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때는 저도 어머님이 좀 안쓰럽긴 했어요. 할머님을 모시고 온다면 그 수발이라던가 손이 가는 일들은 전부 어머님 몫이 되게 뻔했으니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어머님이 할머님을 모시지 않아서 났다고 하기엔 좀 억지스럽잖아요. 하지만 제가 감히 어디라고 이런 제 생각을 말했겠습니까? 그저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탓을 하시던 말던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모른다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불똥이 저도 아니고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한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도 걸려오는 어머님 전화를 피하고 그러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웬일로 저희 친정부모님의 안부와 근황을 궁금해하셨고 저는 그 또한 딱히 감출 일은 아니다 싶어 고지곳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정말 잘됐다 다행이다 하시며 어째서인지 무척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덧붙이시기를 그럼 이참에 저희 친정어머니께 할머님을 부탁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이 사시는 곳과 저희 친정은 차로 30분도 넘게 걸리는 곳이었고 그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냥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 시댁과 그런 식으로 얽힌다는 자체가 싫었어요.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럼 할머님을 아무한테나 맡기라는 거냐? 사돈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며 저를 설득하려 드셨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매일 들려서 할머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틈틈이 빨래랑 설거지랑 반찬까지 해달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들으면 들을수록 안 되겠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도우미 아줌마도 아니고 그런 걸 왜 하셔야 하냐고 제발 다른 분을 찾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생판 모르는 노인네들 똥수발 들러다니는 건 괜찮고 왜 할머님은 안 되냐며 짜증을 내시더니 당신이 직접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기어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더러 요새도 노인네들 뒤치다꺼리 하러 다니시냐 하시더니 당신이 하루에 3만 원씩 줄 테니 할머님 댁에도 들려서 일 좀 하라고 하시더랍니다. 황당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게 무슨 경우 없는 말씀이냐 하니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걱정도 안 되냐면서 괜히 자존심 세워가지고 딸내미 시집살이 당하게 하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시라 그러셨다나요. 그리고 자기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라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일을 잘해주시면 당신도 저 힘들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소리 듣고 눈 안 돌아갈 딸이 어딨겠어요? 너무 열받아서 그 길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어머님 편을 들진 모를 일이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야 어머님이 뒤에서 다른 소리는 못하시지 싶어서 무조건 같이 가자 했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꽤나 놀라신 눈치였던 반면 아버님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오늘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하여 할머님 병수발을 들라셨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듯 하더니 어머님더러 그게 정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님께선 자기가 다짜고짜 그랬겠냐며 어차피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니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란 뜻으로 물어만 봤다고 둘러대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동무 해드리는 것도 부족해 집안일도 하라시지 않았냐 그래놓고는 일당을 주겠느니 와서 일을 잘해주면 시집살이는 안 시키겠다느니 조건을 다시지 않았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펄쩍 뛰시면서 저더러 없는 소리 좀 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새 핸드폰들 다 녹음되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하신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통화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파일을 틀었고 그 안에는 한껏 거들먹거리는 어머님의 목소리와 황당하고 모멸감으로 떨리는 저희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네요.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면서도 어머님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주 미쳤다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양심도 없다고 그나마 아들 하나 낳아줘서 내가 이날이 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하시더니 어머님더러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가라면 누가 무서워서 못 나갈 줄 아냐 하시더니 저희 남편더러 예 가자 그러시는데 저희 남편도 아주 곤혹스러운 얼굴로 어머님께 가긴 어딜 가냐고 빨리 아버지한테 비세요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내가 왜 비냐 못 빈다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면 일단 근처에 주무실 곳이라도 찾아봐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그리곤 대뜸 그 불똥이 또 저에게 튀어서 이게 다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 때문이라나요? 억지 쓰시는 게 보통이 아니신 건 알고 있었지만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더는 이유 없이 이런 잡음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어머님 챙겨드리던지 하라고 난 일단 집에 가겠다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 얼른 가라면서 내가 미안하다 하시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랴부랴 저를 쫓아나오면서 어머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실 거다 하는데 참으로 이래저래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라리 어머님이 저를 욕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하셨다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도 얼른 제 차에 올라타길래 데리고 왔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결국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사과하셨답니다. 할머님도 모셔오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 기우였고 어머님은 저희 모녀 때문에 당신이 이런 수모를 겪었다며 계속해서 저희 남편에게 당신이 억울하다, 피해자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전화 끊기 전에 제발 좀 적당히 하시라고 소리 지르고 끊었다네요. 솔직히 남편은 죄가 없죠. 굳이 죄라면 어머님이 저 모양이란 건데 어머님을 남편이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저더러 앞으로 시댁에 안 가도 된다고 연락도 끊고 살아도 된다길래 일단은 저희 결혼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번호는 차단해버렸고 남편도 일체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쩌다 한마디씩 흘러나오는데 보아하니 할머님이 어지간히 어머님을 힘들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뭐 솔직히 저는 그게 다 저희 어머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쓰럽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입조심만 하셨다면 그래도 며느리인 저한테 어느 정도 대접은 받고 사셨을 텐데 어머님이 어머님 발등 찍으신 거죠 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